자, 이제 여러분들 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3번 보세요, 3번. 자,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리스 제공자의 회계 처리 한번 보시게 되면, 리스 이용자가 있고, 리스 제공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조업자하고 리스 제공자가 같아요, 이게. 이렇게. 같다. 그럼 자기가 만든 물건을 자기가 이 금융리스로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가 만든 물건이다 보니까 이거 판매다. 판매형 리스라고 하죠. 판매형 리스다.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하네요. 판매형 리스. 자, 이제 파는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장, 우리 공정가치 파는 걸로 보니까 거기서 형성된 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이에요. 시장이자율로 해서 우리 원래는 앞에 내재이자율로 할인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장이자율을 적용시키셔야 돼요. 이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더라. 그게 이 리스 제공자가 자기가 만든 물건이니까 리스 개시 전에는 재고자산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돼 있겠죠. 현금 등. 자, 그런데 이거를 재고 자산을 이제 팔게 되면 이제 매출원가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외상 리스 채권 이제 매달 이제 리스료로 받겠죠. 여기에. 그럼 이걸 매출액으로 인식한다 이거죠. 매출액으로 인식한다. 거기 이제 이 판매형 리스에서 그 회계 처리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근데 여기 그 리스 채권이라고 해서 그 계산될 금액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리스료 누구로부터 받아요? 리스 이용자로부터. 그리고 무보증 잔존가치 이렇게. 그래서 리스 이 제공자의 특수관계자가 이제 보증해주는 뭐 그런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금액을 현재가치, 요것의 현재가치. 자, 무슨 이자율이 아니에요? 내재 이자율이 아니다라는 거. 여기서는 무슨 이자율? 시장이자율이다. 시장이자율.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시장이자율로 할인한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매출이죠. 두 번째 매출, 요건 첫 번째, 이거 두 번째인데, 요 매출액 계상하는 거. 자, 매출액 계상하는 것은, 자, 둘 중에 작은 걸로 가래요. 자, 미니멈인데, 바로 이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 하고,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 별표 1번에 있는 거. 자, 리스료의 현재 가치 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거. 둘 중에 작은 걸로. 즉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것이 리스자산의 공정가치보다 크면 안 된다. 크면 안 된다. 요건 이제 제한을 두고 있죠. 요 매출에. 결국은 요것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요 식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뭐가 좀 틀렸네. 이게 뭐냐면 리스료의 이 현재 가치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 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가 빠졌어요? 요 매출액 구할 때 뭐가 빠졌어요? 무보증 잔존가치가 빠져버렸지. 무보증 잔존가치가. 왜 무보증 잔존가치가 빠져버렸냐면 이거를 판매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회수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네? 회수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수가 불확실한 무보증 잔존가치는 매출액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무보증 잔존가치가 빠져 있다. 자, 그러면 무보증 잔존가치가 빠져 있으니까 여기 재고자산하고 매출원가로 대응시켜야 되는데 매출액에 대응돼야 될 매출원가에서도 뭘 뺀다? 무보증 잔존가치 현재가치를 집어넣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서 무보증 잔존가치 현재가치라는 것을 뺐죠. 무보증 잔존가치 현재가치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 이게. 자, 판매형 리스에서는 리스 제공자가 매출액을 계상할 때
리스자산의 공정가치를 한도로 구한다. 그 대신 무고정잔존 가치는 집어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매로 보기 때문에 회수가 불확실한 무고정잔존 가치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 대응되는 원가를 구할 때는 우리 무고정잔존가치 현재가치 마찬가지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뺐으니까 여기서도 집어넣지 말아라. 무고정잔존가치 현재가치를. 자,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자, 이제 그 정도만 보세요. 즉,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구하는 거.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돼, 식을. 그리고 여기에는 무고정잔존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주로 무고정잔존 가치가 없다고 나와요. 없다고. 없다고 나오면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구하면 되겠지, 이게. 자, 근데 리스 이용자 어떻게 돼요? 리스 이용자 어떻게 돼? 재고자산 있을 때는 아니고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다 사용권 자산 똑같아요. 단일 모형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리스 제공자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든 간에 우리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이렇게 이제 잡아주죠. 이렇게 현금 등 아까하고 똑같네. 그리고 리스를 지급하면 이제 리스 부채 이자 비용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현금 이렇게 나가죠. 현금 등은 나간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잡아주고 감가상각 누계 잡아주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거의 세팅이에요. 이렇게 이 리스트 제공자가 여기가 판매형 리스트 그냥 일반 우리 금융 리스트든 여기 똑같이 이렇게 분개한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판매형 리스트에서 그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구하는 거, 그거 좀 잘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수취할 때는 이제 이 리스트권 요 회수할 때 유효자법에 따라서 이제 회수하면 되고요. 여기 이제 반대로 이제 상환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그 정도 이 체킹해서 우리 그 5번에 보면 금융리스트에서의 리스트 제공자와 리스트 이용자의 비교라고 해서 거기 리스트 제공자 판매형 리스트일 때 그 식을 봐보세요. 리스트자산의 공정가치, 리스트의 현재가치 둘 중에 작은 거. 다만 현재가치 계산할 때 시장이자를 할인한다는 거. 매출원가에서 무고정잔존가치 또 뺐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봐주시고 이자 비용은 이제 유효자법에 따라서 이제 계산 해주시면 되고. 근데 주의하실 점이 그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계산할 때 일반적인 금융 리스트인 경우에는 내재 이자율이지만 판매형 리스트인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로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리스트 이용자는 이제 그거하고 별개로 사용권 자산 리스트 부채를 잡아줘요. 원칙이 내재 이자율이고 예외로 증분 차입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 리스트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계산한다라는 거.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보면 감가상각비 인식. 자, 우리 인식하지 않죠. 금융리스는 리스트 제공자가 감가상각비를 인식 안 해요. 감가상각비는 누가 인식한다? 리스트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에 대해서 인식한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뭐라 그랬어요? 이전 조건이면 내용연수 동안에 이렇게. 그리고 반환 조건이면 리스트 기간 동안만 쓸 거니까 리스트 기간 동안에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줘라.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금융리스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운용리스를 한번 봐보시죠. 운용리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융리스에서 리스 이제 이용자가 있고 리스 제공자가 이렇게 있으면 성금리스 자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리스 개시일 날 이것을 돈 빌려준 걸로 보기 때문에
리스계에서 직접 원가 이렇게 돼 있고 리스 이용자는 회계 처리 없다가 이제 사용권 자산을 잡아줘요. 리스 부채를 잡아주더라. 리스계에서 직접 원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갚아나가는 건데, 이자 비용이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죠. 그러면 여기는 회수해 나가는 거죠. 리스 채권.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등 이자 수익을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거죠. 그냥 뭐 아까 했던 거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죠. 감가상각 누구에게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감가상각 비하고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거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자, 리스 이용자는 이제 이자 수익을 회수해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감가상각 비교해서 안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리스 채권 구하는 거하고 리스 부채, 사용권 자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감가상각비 어떻게 계산하고 여기 유효자율법 적용하는 거. 단계별로 이렇게 좀 봐주세요. 사용권 자산은 리스 이용자는 뭐에 대해서만 지급할 건데 리스료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것의 현재 가치죠. 근데 거기다가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내재 이자율로 할인하죠. 근데 만약에 내재 이자율을 모르면 증분 차입 이자율로 이제 할인한다 이거예요. 자, 리스 부채. 이거 이제 갚아야 될 것은 이제 리스료의 현재 가치, 내재 이자율. 만약 모르면 증분 차입 이자율 이렇게 돼 있죠. 감가상각은 아까 이전 조건이면 내가 사가지고 올 거니까 내용론수로. 반환 조건이면 반환 조건이 뭐예요? 이건 리스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해라. 이제 그것이 이제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운용 리스예요. 운용 리스. 자, 리스 이용자인데 뭐하고 똑같다? 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 운용리스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모형으로 똑같이 회계 처리한다 그랬어요. 저거. 이렇게. 그게 개정된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리스, 제공자는, 운용리스는 빌려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산을 처음에 샀을 때 성금리스, 이거 자산이다. 현금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빌려준 거니까 이건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유용자산 잡아주는 거예요. 그는 뭐 목적에 따라서 투자부동산이든 뭐든. 그래서 운용리스 자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현금, 리스 자산, 추가로 뭐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현금이 들어와요. 근데 얘는 원금과 이자 회수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운용리스료 수익이에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 리스 이용자는 원금 이자 갚아나가는 걸로 회계 처리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개정된 우리 리스 기준서에서 좀 이상한 형태예요. 이게 이상한 형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는 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식물 자산이니까 여기 뭘 해야 돼요? 감가 상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이건 주로 내용론수로 감가상각 하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 리스 이용자도 감가상각을 하죠. 근데 보면 똑같은 자산인데 얘는 똑같은 자산이다 보니까 이 이름을 사용권 자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구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또 잡고 있어요. 이게. 그게 지금 개정된 기준서예요. 이게. 이런 형태로 돼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것은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죠. 이게 사용 소비되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합리적인 방법을 쓰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
리스 제공자의 회계 처리 한번 봐보세요. 자, 리스 개시일 날 운용리스 자산 이제 산 거죠. 요거 이제 운용리스 자산 뭐 직접 개설 원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거기 나오는 말은 이거예요. 어차피 이 산 거는 매용수 동안에 감가상 할 거고, 요거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발생한 거니까 리스 기간 동안 없애라 이거지. 얘는 뭐 그거는 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고. 자, 그 다음에 리스료 수취액은 거기 이 양가로 반가로 1번에 설명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운용리스료 수익이라고 해서 정액 기준,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보통 시험에서 뭐 거의 안 나오는데 주로 금융리스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고, 거기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액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결산일에 감가상각비가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성금리스 자산에 대한 내용수 동안에 감가상한 거고, 또 하나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 관련해서 리스 체결과 관련해서 발생한 거니까 리스 기간 동안에 없애는 감가상각비. 자, 그렇게 돼 있더라. 뭐 그 정도만 보시고, 2번에 보면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 및 측정인데, 리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똑같다니까, 회계 처리가. 여기 두 개가 똑같아. 다르지 않고 그냥 단일 모형이에요. 근데 금융리스, 운용리스, 우리 제공자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그것 좀 구분해 놓으시고. 자, 3번에 이제 비교. 자, 우리 리스 제공자는 이제 운용리스 자산에서 이제 이 자산 처리하고 수익을 정액 기준 또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이제 해서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감가상각비 인식도 우리 취득원가는 내용수 동안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리스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리스 이용자는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금융리스하고 완전히 똑같죠.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은 유의자율법에 따라서 내재 이자율, 모르면 증분 차입 이자율로. 자, 이전 조건이면 내용론수로 감가상각하고, 반환 조건이면 리스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이제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형태가 또 하나 나오죠. 아까 여기 판매형 리스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판매형 리스에서. 자, 여기가 리스 채권이고요. 매출액을 계산했죠. 매출을.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이 없어지면서 여기 매출원가 요게 다르죠. 여기 지금 재고자산을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것이 일반적인 금융리스, 이게 판매형 리스의 이 회계처리. 요거 주의하실 점이 내재이자율이 아니고 무슨 이자율? 시장이자율로 할인한다는 거. 그리고 뭐가 제외돼 있어요? 무보증, 잔존가치가 제외돼 있다라는 거.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수익인식을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리스 채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총금액이니까 여기는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가치의 현재 가치로 계산하죠. 시장이자율로 이렇게 돼 있다. 여기 매출원가 구할 때도 무보증 잔존가치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차이예요. 요 위에 있는 요 차이. 일반적인 금융리스, 판매형 리스의 금융리스 이렇게. 자, 이제 지금 보게 되는 것은 판매 후 리스네요.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 리스 제공자가 뭐하고 똑같은 거? 우리 제조업자하고, 요거는 제조업자하고 다른 경우가 이거고요. 여기는 제조업자하고 리스 제공자가 같은 판매형 리스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리스에서 이제 금융리스 회계 처리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이 리스 제공자가 제조업자예요.
이렇게. 리스 이용자가 제조업자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빌려 쓰고자 하는 사람이 난데 내가 만든 물건을 리스 제공자한테 팔고 그걸 다시 리스에 오는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자, 아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판매형 리스는 리스 제공자가 자기가 만든 물건을 리스 이용자한테 빌려주는 거고, 지금은 리스 이용자가 자기가 만든 물건을 리스 제공자한테 넘겼다가 다시 가져와서 내가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판매 후 리스다. 이렇게 판매 후 리스. 굉장히 복잡하죠. 옛날하고 조금 이 형태가 좀 다른데 올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 위주로 좀 보시는데, 판매 후 리스는, 자, 이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한테 이렇게 파는 것이 판매냐 판매가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거기 보면 자산 이전이 판매다라고 하게 되면 뭘 인식한다? 파는 거니까 뭘 인식해요? 처분이익을 인식한다. 근데 만약에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한테 물건을 넘기는 것이 실질이 판매냐? 그러면 리스 이용자는 판매 손익, 그 처분 손익을 인식해야죠. 근데 만약에 판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식하면 안 되지, 이게. 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처분 이익을 우리가 사실은 주고 다시 빌려서 내가 쓰죠. 그러면은 그 부분, 그러니까 완전히 판매된 게 아니고 일부만 판매되고 일부는 내가 계속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이익은 우리가 전체를 다 인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판매로 보는 판매 비율에 해당하는 처분이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처분이익을 인식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말이에요. 일부만 인식하는 거예요. 일부만. 왜냐하면 줬다가 다시 가져와서 내가 쓰기 때문에 그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 뭐 장황하게 써져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까지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파트에 앞에 개정된 내용을 이 기본적인 걸 물어봐도 어려울 텐데 이런 판매 후 리스 계약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은 너무 복잡하죠, 이게.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이전이 판매로 본다 그러면 판매 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인식하고요. 그러니까 전체 이익을 인식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 넘기고 나서 돈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금융이죠. 돈 빌려온 걸로 봐서 금융부채로 해서 갚아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자산 이전이 판매이다 하고 자산 이전이 판매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로 나눠서 그것만 좀 체크해 주세요. 자, 넘어가서 거기 이거 사실 객관식에 나와 있는 이제 여기 기본 강좌 시간에도 똑같이 객관식 하고 이 동영상은 좀 공유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뒷파트는 개정됐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 잘 안 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관되게, 왜냐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또 혼란이 오니까 이걸로 공통으로 좀 할 건데 8번에 보면 판매 후 리스 거래에서 자산 이전이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 이용자는 판매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즉시 인식한다. 이게 틀린다 이거예요. 모든 이익이 아니고 뭐예요? 이 판매 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틀렸어요. 이게. 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우리 기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죠. 기출 문제. 왜냐면 이제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기출문제 1번. 제가 요거는 이제 다 수정한 거예요. 개정된 걸로. 거기 리스의 공자인 주식회사 대한리스가 주식회사 한강의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자는 다음과 같다. 리스산의 공정가치는 300이고요. 리스산의 경제적 내용순은 4년이고요. 리스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네요. 자,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근데 여러분들 4년 중에 3년이면 75%이고요. 추정 잔존가치 30인데 잔존가치 보증이 10만 원이고요.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리스 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3만 원이고요. 자, 정기리스로 매년 말 107만 1,693원이다. 자, 107만 1,693원 이렇게 3년 동안 지급할 거죠. 3년 동안. 자, 리스의 공제 내자율이 8% 알죠? 요거. 그러면은 우리 연금의 현가계수 그 3년이라고 하는 거 있고 잔존가치 보증이 있다는 얘기는 반환 조건이에요. 반환 조건. 반환 조건. 요것은 이제 리스 기한이 3년이니까 2.577 이게 정기 리스의 현재 가치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이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이제 지급하게 될 예상하는 금액이 3만 원이네. 곱하기 이제 0.7938. 자,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리스료에다가 우리 이 지급하게 될 지급 예상액 이게 3만 원이네. 이렇게. 요건 이제 정기 리스료고 우리 리스료에 뭐가 들어갔었어요? 정기 리스료에다가 우리 소유권 이전 약정가액, 영가매수선택권에 나와 있는 가액,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거네. 그게 리스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럼 그것의 현재 가치인데 얘는 반복해서 3번 이렇게 매년 얼마씩? 1071, 6930. 1071, 6930. 그 다음에 이제 리스 기간이 끝났을 때 3만원 지급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뭐예요?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한테 지급하게 될 리스료죠, 이게. 다만 이제 얘는 반복되니까 그것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가계수, 얘는 3년째 현가계수 이렇게 해서 이 곱해 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사용권 자산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한강은 독리수와 관련해서 리스 계절 직접 원가가 얼마 발생했어요? 5만 원 발생했네. 이렇게. 그러면 요거 리스료의 현재 가치고 얘는 리스 계절 직접 원가 두 개 더한 게 사용권 자산이라고 그랬죠, 이게.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참조해 볼게요. 그래서 1071,693에 2.5771 3만원에다가 0.7938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다시 한번 봐보죠. (1071) 693 곱하기 2.5771. 자, 그 다음에 이제 3만원 곱하기 0.7938.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플러스 5만원을 더해주자. 그러면 2835, 674. 4번이 답이 되겠다. 이제 4번이 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만원까지 플러스 해서 2835, 674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나왔나 한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 주식회사 리스와 기장치의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자, 리스 개시일, 주식회사 한국은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각각 주어졌네.
7581-600으로 리스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리스 자산은 리스 개시일 내용연수는 6년이고 자, 종합보상하고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수 종료 시점에 잔존 가치가 주어져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소유권 이전 약정이 돼 있네. 이전 조건이죠. 리스 기간 종료 시 소유권이 이전될 것으로 확실하다. 리스 기간 동안에 매년 말 지급되는 정기리수가 200이래요. 200. 자, 200만 원. 근데 이제 동리수 계약에 적용되는 내재율은 10%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거기 위에 7 얼마로 되어 있어요? 가정하는 거죠, 이거? 581, 600. 이렇게. 자, 이게 X1년도 1월 1일인데, 자, 내재 이자율이 10%예요. 그러면 X1년도 12월, 이 31일 날, 이자가 어떻게 돼요? 10%면? 758160 이렇게 되겠네. 근데 우리가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자고요. 758160이 이자고 원금은 두 개 합쳐서 200만 원 돼야 되니까 124만 1,840원이 되겠네. 이렇게. 네? 됐죠? 그러면 요게 이자 비용이고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 758 하나 600인데 정액법으로 이게 지금 소유권 이전 약정되어 있으니까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하셔야 돼요. 이게. 그 내용연수는 내용수 종료일의 잔존가치가 150 얼마로 되어 있어요? 158만 1,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 그래서 곱하기 우리 5년이 리스 기간이 아니고 뭐예요? 내용연수인 6년으로 해주셔야지. 6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100만 원 나오네. 100만 원. 이렇게.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100만 원, 이자 비용은 75만 8,160원. 두 개 합쳐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되겠네. 답은 3번이 되겠다. 3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3번 문제. 자, 기장치를 제조하여 주식회사 관세가 주식회사 부산에다 공급했대요. 그리고 금융리스를 체결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식회사 관세가 리스 제공자고 제조업자예요. 판매형 리스지. 이렇게. 자, 기장치 공정가치는 35만원, 기장치 제조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매출액을 구하래요. 매출액. 아까 매출액 어떻게 구했어요? 한도가 우리 리스산의 공정가치 35만원을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근데 자, 조건을 봤더니 정기리수로 매년 말 10만원씩 받아요. 매년 말 10만원씩 받는다. 자, 그러면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 이용자의 이 보증, 이 잔존가치는 3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만원에다가 거기 3만원이죠. 3만원. 자, 요것이 이 10만원하고 그 다음에 3만원. 근데 중요한 거는 저 10만원은 반복되고 요거는 이제 리스기간 끝날 때 이제 이 받게 되는 금액이에요. 지급 예상 금액이에요. 지급 예상 금액. 거기 리스 이용자의 지급 예상 금액을 리스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 지급 예상액은 3만원이다. 자, 그러면은 거기 밑에 3년 동안의 연금의 이 현가계수가 2.4868이고요. 3만원의 현가계수가 7513이에요.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럼 요 금액은 조금 참조를 좀 한번 해보면은, 자, 3번에 했을 때 요 금액이 219예요. 둘 중에 작은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선택이 되겠죠. 매출액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매출 원가 있죠. 자, 매출 원가는 이제 거기 얼마냐면은 2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그 리스 기간이 종료되고 거기 추정 잔존 가치가 5만 원인데 리스 이용자의 보증 그 잔존 가치가 3만 원이니까 무보증은 2만 원이라는 얘기죠. 2만 원. 그래서 그 2만 원에 대해서 0.7513 우리 무보증의 현재 가치 얘를 빼줘야 된다. 이거죠. 빼줘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은 974가 되겠네요. 그래서 271, 219, 그 다음에 184, 974 해서 1번이 답이 되겠더라. 그래서 판매형 리스를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거 여러분들 좀 풀어보시고 6번 같은 거는 아까 5가지 있죠. 분류기준 그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3번에 있는 범용 리스자산 우리가 범용성이 없는 리스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5번에 보면은 자산 이전이 판매에 해당하는 판매후 리스 거래에서 금융리스 계약은 리스 이용자인 판매자의 판매에 따른 이익은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 즉 일부만 전체를 다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보고요. 그건 좀 어렵죠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16년도에 나왔는데 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판매후 리스에서 자산 처분 이익을 구하는데 일부 우리 판매 비율에 해당하는 것만 발라내가지고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죠. 근데 예전에는, 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8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개정되고 나서 이제 이 판매후 리스에서는 이게 자산 판매로 볼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매로 본다라고 한다면 처분 손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판매됐다고 보는 비율만큼만 발라내가지고 그거를 처분 손익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소유권 자산하고 리스 부채하고 리스 채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고의까지 한 1년치, 그러니까 처음 리스 개시일로부터 이제 1년치, 그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거기까지만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리스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